웨비나는 저희가 8번째 하고 있고요. 아사히 인텍에서 서포트를 해줘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CTO 하면 아사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준비되셨죠? 네, 진행하고 있겠습니다. 강민기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경상대학교 배운 강민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앞서 최현직 교수님께서 이제 RCA 롱 CTO 바이 디렉셔널 어프로치에 대해서 잘 좋은 케이스 보여주셨는데요. 저 케이스를 그냥 간략하게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칼시피케이션 그리고 바이 디렉셔널 어프로치 그리고 프록시멀 캡을 모디피케이션 할 수 있는 너클링에 대한 이제 개념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환자의 클리니컬 인포메이션 보시겠습니다. 환자는 니아 클래스 2 정도의 평상시에 디스니아가 있었고 바디 스테이투스는 비교적 작지 않습니다. 과거력상에서 이 시술을 한 7개월 전에 시술을 하였는데요. 6개월 전에 스테미로스 리베슬 디즈 그때 클프리슨 RCA였고 당시에 프록시마 LAD CTO가 관찰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환자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스테미가 아주 심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미를 만질 환자에서 다른 베슬에 CTO가 있다든지 아주 심한 디즈가 있으면 이제 샥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에크모를 통해서 잘 극복된 환자였습니다. 리스크 팩트는 디스피데미아와 하이퍼텐션이 있었고 이 스테미 이후에 환자는 다행히도 이제 검련을 하셨습니다. 이전 영상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미드 RCA 토탈 어클루전이었고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영상 보면서 이제 리포트도 항상 이제 궁금해서 자세히 보는데 여기 이제 가시피케이션처럼 뭔가 확인되는 게 있고 당시에 보시면은 이제 프록심 LAD에 아주 근위부에 토탈 어클루전 관찰됩니다. 당시에 이제 그 미드 RCA는 비교적 이제 심플하게 에크모 스포타에 프라이머리 PCI를 잘 진행하였고 팀이 3 정도의 아주 석세스풀한 플로우를 얻었습니다. 마지막 관찰한 영상에서 프록시마 LAD 쪽으로 에피카디알 채널이 잘 관찰되는 콜라테럴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까 하다가 사실 이 환자는 제 환자는 아니었고 당시에 이제 고 시술하신 선생님께서 요 C2 리전에서 한번 터치를 한번 해주셨고요. 당시에 이제 필드 XT를 써서 한번 터치를 했고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사실 심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요 LAD가 스텀이 아주 짧고 블런트하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거 3D를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안테리어 쪽으로 분명히 굴곡이 있어 보이는 리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이제 에코를 보시면 아주 익스텐시브하게 LED 테리토리에 에이카이네즈가 관찰되고 있었고요. 피사 이후의 에코이지만 여전히 이제 베이자 임페리월 쪽에 하이포카네제 또는 에이카네제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EF가 30% 정도로 이제 관찰되었고 당시에는 더 이상 피사를 하지 않고 디스차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메디케이션의 뎁트와 아르니 그리고 엠파글로폴로진, 베타블록과 같은 전통적인 약제들을 사용하고 아주 고용량의 스타틴과 에지티마이버를 스타트하였습니다. 6개월 되는 시점에 에코를 한번 팔로우하였는데 풀 메디케이션 이후에 대략 15% 정도의 EF 인크리즈먼트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LAD 테리토리는 에이카네지가 관찰되었고 베이잘 인페리어는 조금 더 월모션이 좋아진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환자를 컴플릿 리바스큘러리제이션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아주 이전에 배울 때는 콜레테럴이 있으면 PCI를 굳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그래서 그냥 냅두고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이런 의견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컨센서스는 최근에는 콜라테럴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면 오히려 이제 그 LAD CTO PCI가 성공할 확률이 많고 오히려 이제 바이어블 마이오카디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록시마 LAD CTO와 같이 이스케믹 버전이 아주 많다면 실제로 이 젊은 환자들에 있어서는
PCI 하는 것이 롱텀 클리니컬 아웃컴이 페이블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스트레이티지는 이전에 이제 PCI 이전에 CT를 체크한다면 CTO의 어떤 석세스 레이트가 증가하는 것이 세브란스 그룹에서 시행한 스터디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CT로 통해서 칼슘이라든지 앵귤레이션, 사이드 브랜치의 여부, 그다음에 랭스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환자들에서 보시면 안테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레트로그레이드 어세스를 할 것이냐, 혹은 양쪽을 다 공략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것 같고, 프록시말과 디지털 캡을 어떻게 모디피케이션 하는 것이 성공적인 PCI를 획득하느냐의 중요한 팩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스테미 플러스 CTO가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 6개월을 기다렸다가 아마 PCI를 하신 거죠. 프리 PCI 스테미 직전에 아까 제가 놓친 것 같은데 30%였던 거예요. EF가 얼마였었죠? 네, 30%입니다. 30%에서 45까지 회복된 시점에 아마 시행을 하시려는 것 같고, 뭐 잘 아시겠지만 스테미에서 꼭 CTO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컴플릿 리베스클레이션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건 여러 RCT에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어의 프리멀티나 프라이미 트라이얼, 컴플릿 트라이얼 등등이 있는데 어느 시점에 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데 스테미 이후에 이번 시점에 하느냐 아니면 스테이지로 하느냐 온사이트 바로 그 시점에 하느냐라고 돼 있는데 또 스테이지도 사실 정의가 스터드가 제각각입니다. 이번 기간 중에 하는 스테이지가 있고 아니면 한 컴플릿 트라이얼 같으면 45일 이내에 하는 게 스테이지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환자가 스테이블하지 않을수록 스테이지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여서 또 RCT로는 정답을 구할 수 없을 거로 생각하고요. RCT 등재하려면 그런 언스테로 환자들이 다 익스클루전 될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CTO 인터벤션 하면서 그게 마이컬 데미지도 주기 때문에 저는 6개월 충분히 저라도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만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타임 포인트를. 네, 저도 사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EF가 회복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이런 케이스가 CTO 시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자는 원래 CTO가 있었고 이번에 RCA가 MI가 생기면서 아까 환자 케이스 보니까 에크모 넣으면서 완전히 샥에 빠졌던 환자인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이 환자는 CTO가 없었으면 RCA 스템만 있었으면 그 정도까지의 이벤트는 안 생겼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CTO, LED CTO의 RCA 스템이면은 이제 결국 마이오카디움 전부 다 이제 데미지를 받는 거라서 그런 환자들은 CTO 인터벤션이 꼭 필요한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RCT 데이터는 사실 아직 좀 부족하지만 레지스트리 데이터들은 롱텀으로 갈수록 CTO 인터벤션이 그 효과가 점점점 커지는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이유 중 하나가 말씀하신 그 더블 제오파디여서 RCA 인팍이 생기는데 실제로는 LAD까지 인팍이 커지기 때문에 아마 거의 돌아가실 뻔했던 그런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 월디닝이 보이던데 바이빌리티 체크는 못 하셨죠? 예, 저희도 앞선 케이스와 같이 사실 쉽지가 않고요. 사실 이제 팩 같은 워크를 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힘든 워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시죠. 네, 진행해 주시죠. 예, 네. 그래서 심전도로 보시면 VPC도 관찰되고 안트리큐 웨이브가 관찰됩니다. 그래서 월시닝을 동반한 아주 익스텐시브한 LAD 테리토리이기 때문에 사실 요 PCI를 한다고 해서 EF가 과연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냐, 그건 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리바스크를 충분히 해주면 어쨌든 환자가 겪게 되는 메이스는 훨씬 더 이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CT를 보시면은 3D를 보시면은 사실 CTO 세그멘트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대략 1cm 정도라고 체크가 되고 요 이제 스틸컷으로 체크를 하는데 디지털 캡 쪽에 상당히 심한 칼시피케이션이 동반되고 있고 프록시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걸 조금 돌려서 보면 실제로는 바이디렉셔널하게 칼슘이 그냥 꽉 막고 있는 리전입니다. 혹시 CT에 대해서 한번 신성훈 교수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CT 다이컴이 있으면 제가 리컨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면 좋긴 하겠는데 다이컴을 제가 박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CT 프록시말의 칼시피케이션이 좀 헤비한 칼시피케이션이 보이는 것 같고요. CTO 세그먼트에.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마이크로 카테터 매니지먼트도 사실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옆에 지금 사실 다이고널도 꽤 브랜치가 커 보이는데 저거를 어떻게 세이브하면서 CTO 인터벤션을 하실지도 조금 궁금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와이링하는 과정에서 사실 기존 다이아고널로 이제 빠져가지고 오히려 거기 이제 프로텍션을 하는 이펙트는 있었지만 이 트루루멘을 통과하기 상당히 힘든 케이스였고요.
요게 아마 3D로 관찰을 해보면 아마 굴곡이 뭐 앞뒤 좌우로 다 있었던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맨 처음에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뭐 CTO 레트로 어프로치 사실 경험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주 많지는 않고요. 가능하면은 한 30분 정도까지는 프록시말 그러니까 안터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 이제 프록시말 캡이 아주 블런트하고 콜라테럴이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리전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 이게 만약에 프록시말 캡만 잘 페네트레이션 된다면 시술이 비교적 조금 간단하게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테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처음에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했습니다. 보스 페모랄 어세스먼트를 하였고 저희가 그 7%인치 XB LC를 썼고 마이크로 카테터는 사실 이제 코세오와 필드 XT를 터치 정도 했는데 전혀 이제 텍타일을 제가 느낄 수가 없어서 이제 바로 그다음 이제 바이디렉셔널 어프로치를 저희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칼슘이 와이어를 단단한 와이어 안에서 좀 그렇긴 모르시긴 할게요. 그러니까 이 칼슘이 프록시멀 캡이 좀 있어서 아마 암플라치로 좀 더 힘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가이딩이 밀리진 않던가요? XT만 해봐서 아마 예, 사실 좀 XT만 어려웠을 모르겠는데. 네. 예, XT만 했고 사실 이제 앰플라츠라든지 뒤에 이제 서포트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저희는 이제 그냥 사실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는 처음에 계획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바이디렉셔널하게 이제 어프로치를 하면서 이제 그 프록시말 캡을 좀 쉽게 관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어프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2023년 유로피안 엑스퍼트 커먼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단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는 요 케이스는 요 이제 프록시마 캡을 관통하기 정말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과정을 극복하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뭐 앞서 제대로 뭐 PCI를 시행했다고는 어렵지만 다시 리트라이하는 과정이었고 최근에 나온 어떤 저널을 보시면 바이디렉션 어프로치를 하는 것 그리고 아주 경험이 많은 오퍼레이터와 같이 시술을 하는 것 그리고 서브인티말 플락을 모디피케이션하는 것과 같은 스킬들이 실제로는 CTO PCI 석세스 레이트를 이제 유의하게 이제 증가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이디렉셔널 어프로치를 생각을 했었고요. 라이트는 이제 XBRCA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세어를 통해서 마이크로 팁 인젝션을 하면서 채널을 이제 확인하였고 수호3 와이어 아주 플로피한 와이어를 통해서 가능한 한 우리가 갈 수 있는 만큼 LAD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였습니다. PDA 조금 더 프록시멀 쪽에서 한번 쏴보진 않으셨던가요? 지금 뭐 에피컬 콜라테를 선택하셨는데 예예. 사실 에피컬 콜라테를 좀 지금도 분양받으면 토처스하고 좀 길잖아요 루트가. 예예. 그래서 물론 잘 넘어가시겠지만 예. 잘 안 넘어가는 중간에 잘 길을 못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PDA에서 세팔로 올라가는 게 있으면은 더 그냥 엔조 쪽에도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인젝션은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예. 혹시 해보셨던지요? 아니, 사실 그 당시에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요 이제 그 RCA 마이크로 팁 인젝션 할 때 사실 디지털 리전 디지털 쪽에 이제 리전이 사실 꽤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제 마이오카르 이스케미아가 잘 생기는지를 유념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저희는 이제 심전도라든지 환자의 증상을 이제 자주 물어보고 어쨌든 요 최대한 이제 세이프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그 PDA 쪽에 채널을 찾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요 사실 와이어링은 사실 어렵지 않게 뭐 비교적 간단하게 카테터를 저렇게 긴 에피 채널에 들어가면 가이드 카테터를 커팅을 하거나 짧은 걸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셨나요? 사용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요 케이스에서 사실 지라운라스 리뷰하면서 이제 복기를 해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조금 더 와이어링 하는데 좀 포커스가 돼가지고 보시면은 마이크로 팁이 상당히 이제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을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와이어 정말 잘하셨네요. 저 에피컬 그러니까요. 콜라테럴 사실 한 번에 쑥쑥 넘어가는데 네, 그냥 또 이제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거 할 때는 이렇게 밀지 말고 항상 돌리면서 약간 푸시하면 심장이 뛰는 박동에 따라 이제 쑥쑥 전진할 수 있는데 밀다 보면 다이섹션 만들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수호 제로 3가 뭐 거의 눈먼 와이어인 것 같아서 쭉 계속
좌우로 토크만 주면서 제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정도 큰 에피카디알 콜레터럴을 사용해서 이제 레트로를 쓰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길이긴 한데 굉장히 잘 하셨네요. 예, 사실 이제 계속 가보시죠. 먼저. 예. 예,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셉탈 브랜치까지 이제 소서리를 이제 위치를 하고 요 대략 한 1cm 정도 되는 어쨌든 뭐 CTO 세그멘트를 이제 펑출하라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 신상훈 교수님께서 처음에 보여드린 말씀 주신 것처럼 그 CT에서도 요 이제 다이고널 브랜치 쪽으로 사실 상당히 이제 와이어가 빠지는 경향을 보였고 실제로 여기서는 저희가 처음에는 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이제 다이를 쏘면서 와이어를 같이 생각해 보면 요 이제 거의 이제 기역자 되는 게 사실 트루루멘인 것 같고 요 이제 다이아고널 브랜치 쪽으로 계속 이제 와이어가 이제 셀렉션 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마이크로 카테테를 코세어를 뭐 주로 이제 저는 코세어를 어쨌든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최대한 이제 와이어를 이제 팀 로드를 증가시키면서 필드 XT 그다음에 가이아 시리즈 마지막에는 이제 콘퀘스트까지 썼지만은 펑처가 잘 되지 않고 계속 이제 다이아고널 쪽으로 이제 와이어가 슈퍼 셀렉션 되는 상황이 관찰되었습니다. 장주영 교수님이 멘트해 주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는요. 프락시말이고 톨터스 루트 자체 좀 이렇게 커브도 돼 있기 때문에 사수케 같은 거 쓰시면 사이드 브랜치에 와이어 넣어놓고 사수케 쓰시면 백업이 훨씬 강해지고요. 사이드 브랜치로 와이어 빠지는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더블루멘 카테터 사수케 같은 거 쓰시면 도움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요 이제 케이스를 이제 리마인드를 해보면서 보니까 왜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잘 못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 이제 듀얼 루멘 카테드를 쓰면 이제 크루세이드라든지 뭐 사실 사수기 다이아고널에 같은 와이어링을 먼저 해놓고 그쪽을 사실 저걸 좀 살렸으면 하는 마음도 없잖아 있어서 그냥 본론을 하고 앞을 막아버리고 나서 해도 괜찮았을 것 같고요. 예. 프로 예. 12는 사실 이렇게 끝판왕 마지막 수단으로 나야 될 거예요. 약간 터쳐서 할 때 이렇게 TV 테이퍼돼 있어가지고 아무 컨택할 센서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쑥쑥 그냥 나와버려가지고 예. 저는 그 전에 한번 미라클 12나 이렇게 한번 그거는 하이드로포빅 코팅돼 있는 드문 와이어. 물론 코세 프로 12도 끝에는 하이드로포빅 꼭 돼 있긴 하지만 뭐 테이퍼돼 있어서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미라클은 하이드로포빅이 있어서 택탈 센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그걸로 먼저 해봤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사실 이제 시도를 정말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그 사수께 같은 듀얼 루멘 마이크로 카테터를 쓰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카테터를 에스컬레이션 했는데 그 가이드와를 에스컬레이션 했는데 실제로 제대로 이제 트루루멘을 공략하지는 못했습니다. 커멘트도 있는 것처럼 이제 아이브스도 한번 보셨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아이브스 보면서 실시간으로 펑션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최소한 이제 평가는 이렇게 생겨 있구나 어디로 가야 된다는 약간의 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5월에도 그 CTO KC2에서 이제 주로 아이브스 가이디드 와이어링 사실 주된 포커스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때 보면은 정말 이제 신기하기도 했었고, 근데 실제로 사용해 보면 요 이제 아이브스가 사실 진입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요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실제로 이미지 획득은 쉽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 이제 발룬 작은 거 뭐 1.0 또는 1.5 컴플라이언트 발룬을 통해서 이 가이드를 하면서 좀 밀어보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뭐 다이색을 만들면서 서브 인티마로 하는 베이스 같은 테크닉 비슷한 그런 테크닉을 쓰기도 하는데요. 사실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보니 이게 리트로로 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예. 그걸로 좀 언제 하시나요? 이제 곧 말씀하실 거 네. 말씀하시려고 이제 컴플 준비하고 하기 이제 우리 전에 눈이 먼저 봐버렸어. 네, 네. 계속 말씀하십시오. 네. 슬라이드 뒷장이 만들었어야 네. 되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레트로로 마이크로 카테드를 최대한 이제 집어넣은 다음에 웬만한 와이어 또 다시 다 꺼냈습니다. 뭐 필드 XT, 뭐 가이아 시리즈 다 꺼냈는데 결국 만나지가 않고요. 그리고 뭐 디지털을 죄송합니다. 디지털을 조금 더 공략하고 요 프록시마도 사실 상당히 요 커버가 심하고 뭐 갈슘이 심했기 때문에 와이어가 아주 이제 스테이블하게 거치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가 빠지기도 하고 어쨌든 엄청나게 이제 많은 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 가이아 시리즈 2, 3 다 꺼내서 쓰다가 잘하면 될 것 같아서 계속 이제 밀어보는데 더 이상 진입은 되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프록시말과 같이 이제 한번 크로싱을 시켜보려고 노력하는데 방금 보여드린 영상처럼 계속 여기 이제 텐전이 가해지면서 제대로 된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사람 미치게 만드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될 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3시 반쯤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요 시기가 대략 이제 한 6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만나나 싶어서 이제 보는데 요 이제 계속 여러 번 시도를 하는 거죠. 시도를 하는데 또 이 앵글을 달리해서 보면 결국은 만나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더 이상 다이색을 만들지 않고 다이아고널을 잘 세이빙하는 건 사실 목적이었고 사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요때 되면 이제 다들 이제 오기가 생겨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당시에는 전공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시술을 했었습니다. 채팅창에 의견 좀 주십시오. 저 때는 나는 뭘 하겠다. 의견 좀 줘보십시오, 선생님. 네. 예. 말씀 계속 해주십시오.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요번에 공부를 해보면 잘 크로스되지 않는 리전을 통과하는 테크닉은 사실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앞서 한준 교수 말씀드렸다시피 ADR이라든지 여러 가지 테크닉을 이제 쓰는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게 일상적인 테크닉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그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노하우 그리고 이제 그 애드리브 통해서 사실 해결하는 경우가 저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드 XT를 사실 이제 요 이제 너클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고 요 이제 너클을 통해서 하나 이제 타깃이 생기는 거죠. 요 타깃을 통과를 하면 사실 이제 서브 인티마 사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트루루맨이 통과될 찬스가 많습니다. 이 너클 밑으로 마이크로 카테터는 끝까지 안 올라가서 저기 스톡돼 있는 거죠? 예, 사실 더 올릴 그렇죠. 수 네. 있었는데요. 사실 요 이제 밀면서 이제 마이크로 네. 카테터는 오히려 밀리죠. 네. 네. 예, 더 워낙은 반작용으로 더 밀리죠. 네, 맞습니다. 워낙 이제 루프를 작게 만들고 예. 힘을 적게 받고 이러려면은 가능하면은 마이크로 카테터가 너클 바로 뒤에 오는 게 원칙상은 맞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예. 그래서 이제 레트로를 너클로 먼저 시도를 하셨나요? 안테그레이드를 너클로 하는 게 사실 아니라? 이제 흔히 이제 ADR 테크닉 중에 이제 안테로 너클링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요 시술할 당시에는 사실 그런 개념이 사실 많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요 시술은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슈퍼바이저 선생님도 계시고 또 제 환자는 아니었고 저희랑 같이 시술한 선생님들께서 중간중간 이제 팁을 주셨는데요. 하도 안 되니까 이제 요거 이제 너클을 만들고 너클을 들어갔네요. 예, 아니, 안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사실 안 들어갑니다. 자세히 보면은 요거는 이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비껴 나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안테 와이어가 뭐였던가요? 요거는 주로 가이아 3였던 것 같습니다. 가야 써드 같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저렇게 와야 되면 와이드 빼잖아, 그죠? 선생님 빼셨죠? 얘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돌려서 보면은 요거는 사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선생님. 안 들어가도 예, 예. 보통은 이제 제가 여기 지금 채팅방에 저희 병원 준혜 교수님 와 계신데 와이 저렇게 넣었다 빼버리시거든요. 예. 빼도 계속 저기로 가요. 그렇죠. 그리고 예. 레트로그레이드 너클을 하실 때는 아까 안정규 교수님 말씀처럼 너클의 크기가 작아야 되는데 네. 너클 잡은 다음에 밀면 안 되고요. 돌려야 돼요. 예. 이게 돌리면 너클이 이렇게 약간 나사처럼 꼬이면서 힘이 더 받아지거든요. 근데 잘못하면은 와이어 네, 끊어지는. 돌리다 면 노트를 만들 수 노트 있어서 만들면은 네. 끊어지는데.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괜찮으실 괜찮으신가요, 선생님?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 예, 주시죠. 계속 네. 하겠습니다. 이 프로 시설을 또 한 30분 정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낑낑대고 있었고요. 보시면은 결국 이제 통과는 됩니다. 이게 여러 번 시도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프록시마 마이크로 카테터를 최대한 밀어넣고요. 보시면 계속 이제 반작용 때문에 이제 뒤로 카테터가 밀리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밀고 그 동시에 사실은 이제 이동영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트위스트를 하면 이제 더 스네어처럼 잡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저는 그 당시에 밀었던 것 같습니다. 밀면서 요 보면은 루프 크기가 상당히 커지거든요. 네, 루프가 이제 커지지만 어쨌든 요 룸에는 자세히 보시면은 요 이제 트루 룸을 통해서 이제 쭉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어는 이제 프록시말 쪽으로는 이제 가이아 3가 이용이 되었고 레트로그레이드 러컬링을 한 것은 이제 폴리머 자켓 필드 XT를 써서 된 겁니다. 당연히 여기는 이제 서버 인티마 다이스가 좀 많이 생겼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안테로그레이드 이제 크로싱을 이제 미드 LED 합으로 이제 잘 하였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이종혁이 말씀하셨다시피 요 이제 너클 와이어를 사실 이제 뺐습니다. 뺐고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사실 아이보스가 이제 당연히 통과가 되지를 않았고요. 이 발론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요 이제 가이드 질러 같은 서포트가 없이는 전혀 요 이제 프록시마 캡을 관통을 하기가 어려워서 가이드 질러 스포트 하에 포바를 이제 여러 차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깃 리전을 이제 사실 2.0으로 최대한 이제 많이 리전 프리페레이션을 하였고 실제로 요 이제 그 발론을 넘기는 과정에서도 저 뭐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발론을 이제 최대한 디플레이션 하면서 밀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어쨌든 뭐 아주 마사지를 해주듯이 여러 번 이제 그 포발을 한 이후에나 이제 아이부스가 통과가 될 수 있었고요. 아이부스 보시면은 이제 뭐 사실 CTO 세그멘트는 숏리전이었지만 실제로 아이부스를 보면 다이섹션된 리전이라든지 프록시말 카시피케이션을 다 포함하는 랭스는 뭐 90mm 이상으로 생각이 되었고 레퍼런스 다이아미터는 디지털 쪽에 이제 네거티브 리모델링 심하면서 2.5 정도였고 프록시말은 이제 3.5 이상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PCI는 사실 이제 비교적 이제 쉽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고날이 나오는 데가 테이크오프가 트루루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프락시말 캡이 펑처된 데가 트루루멘이 펑처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너클링을 통해서 아마 그 타겟이 만들어지면서 그 너클링은 서브 인티마로 된 거고 이제 너클에 있는 그 서클 안쪽으로 이제 펑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실 이해를 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프락시말 캡이 아무리 칼슘이 심하다 하더라도 가이아 서드로 트루를 펑쳐했기 때문에 지금 다이아고날 브랜치가 제일이 안 된 거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너클을 만든 공간으로 Y가 들어가서 트루 예. 폴스 트루로 들어간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왜냐하면 너클 와이어가 다이고널 넘어서까지 아까 진행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다이고널 놓칠까봐 그랬는데 예. 안테 와이어는 일종의 뭐 다이섹션을 타고는 카트가 된 셈이죠. 그렇죠. 카트처럼 찢어놓은 거를 이제 네. 들어가셨는데 예, 그런 셈이 된 거죠. 카트가 된 셈인 거죠. 그 레트로랑 안테로가 이제 그 서브 인티마를 통해서 프록시말 펑처가 되고 거기 이제 말씀하셨듯이 포스트루로 이제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PCI는 사실 뭐 비교적 이제 리전 프랩 이후에 이제 사실 쉽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이아고날은 다행히도 뭐 어느 정도 이제 플로우를 유지하면서 세이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뭐 스탠 옵티미제이션을 위해서 뭐 2.5, 3.5 다단계로 NC 발론을 통해서 사실 했었고요. 사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스탠트가 좀 길게 들어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쪽에는 이제 다이색도 좀 관찰이 되었고 어쨌든 뭐 아이보드 상에서 90mm 이상이었기 때문에 48, 48 해서 사실 했고 오버랩이 이제 꽤 많이 된 상황이었고요. 실제로는 이제 요 케이스가 사실 여기서 사실 끝난 건 아니고요. 결국은 다시 이제 팟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스텝 옵티미제이션 하기 위해서 프록시마 쪽에 발론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이제 와이어가 다 빠집니다. 와이어가 빠지고 와이어가 빠지고 그래서 요 이제 서클을 또 다시 살려놓고 결국 스탠트가 또 한 개가 더 들어가는 이제 크로시가 다시 결국 된 셈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제 시술이 마지막으로 이제 다 하고 나서 본 영상을 보면은 이제 카우델에서 이제 요런 영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조금 쉬워 보이는 칼슘 리전이고 길지가 않아서 조금 편하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커브가 뭐 3차원적으로 여러 군데로
그다음 서펜타인한 어떤 곡선을 가지고 있고 앞뒤로 다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막다 보니까 시술이 상당히 어려워졌고 실제로 요 시술은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펑처 투 디바이스 타임이 디바이스 클로즈 타임이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고요. 그다음에 앞서 뭐 CTO의 항상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뭐 조영제 양은 420cc 정도 너무 많이 썼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히 환자는 뭐 레날 펑션이라든지 다른 랩 업넘스가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컴플리케이션 없이 잘 이제 퇴원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를 보시면은 이제 CTO 시술하다 보면은 우리가 가장 큰 어떤 배리어가 하나의 배리어가 이제 시비어 칼시피케이션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시저가 쉽지가 않고 역시 예후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후에 보면 스텐 페일러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와이어에 대한 와이어 크로스와 리즌 프리페레이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케이스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제 뭐 아이부스와 같은 영상을 보면서 프록시마 캡을 잘 확인을 하고 펑처를 했으면 조금 더 시술이 심플하게 끝났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에 경험을 더 많이 쌓아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쉽지 않은 순간에도 성공적으로 PCI를 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가진 메소드를 알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PCI 석세스 레이트는 이제 높아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디스커션 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잡았는데요. 일단 CTO는 리전 컴플렉시티가 상당히 중요하고 CT라든지 안지오그래피를 여러 번 자세히 보고 가능하면은 아이부스 가이디드 PCI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이걸 위해서는 이제 많은 경험이 필요하면서 시행착오 과정이 이제 불가피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라는 것은 이제 초심자들에게는 항상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데 스탬프가 없는 다음과 같은 케이스라든지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냥 프라이머리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계획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시술이 더 심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시비어 칼시피케이션을 오버커밍하기 위해서는 프록시마 또는 디지털 캡 모디피케이션을 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통해서 최대한 이제 극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레트로그레이드 이제 너클링을 통해서 안테로그레이드 펑처를 하고 잘 크로스되면서 시술이 비교적 이제 성공적으로 끝났던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번 케이스를 준비하면서 이제 시술 대박인데요? 네, 그냥 환자의 시술 기회를 주신 고진신 교수님과 그리고 밖에서 계속 묵묵히 참고 보셨던 이성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정환 쌤한테 감사의 말씀 안 해도 돼요. 본인이 다 했어요. 네,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리고 국형돈 교수님 말씀처럼 어깨가 완전 깡패네요. 어깨 깡패. 와, 네, 훌륭하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웨비나가 2시간을 준비했는데 2시간도 짧네요. 역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웨비나를 하면서 많이 배우는데요. 오늘도 저도 개인적으로 2분 선생님 케이스 많이 배웠고 여러 선생님들 코멘트, 디스커션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또 KCTO 웨비나 준비할 테니까요. 아사히에서 준비해 주신 거 기억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같이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발표해준 2분 교수님들 그리고 참석해준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꼭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당직 잘 쓰세요. 김성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뵙겠습니다.